안녕하십니까, 장국합니다. 오늘 기사 중에 부산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넘어 삼극화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기존 동서부산의 양극화 구도를 넘어 상성 동부산, 안정 중부산, 하양 원도심과 외곽지역 서부산이라 했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삼극화 체계로 한층 세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가 옛날에 처음 할 때부터 그죠? 동부산과 서부산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간이 중부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산 지역 내 지역 강남으로 대변되고 있는 우동이죠. 센텀이 들어서면서 부산이 중심지가 센텀으로 넘어왔죠. 지금 한 센텀 시작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죠. 이제 자리 잡은 거는 10년 전부터고,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15년 전부터 이제 포스코가 16년 전부터 센텀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부산이 이제 뜨게 된 거죠. 이 같은 삼국화 현상이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 경우 지역 간 주거 불균형과 자산 편중화 심화로 지역 주택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등 극지 않은 폐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이겁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 투자는 상승이 부자 동네 우선으로 되고, 그 다음에 부자 동네로 내가 못 올 시, 그 다음에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잡으라는 게 기본 모토죠. 그죠? 그래서 우동이 현재 부산의 강남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20년 전부터 19년 전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20년 전에 제가 우동 센터면대를 집을 제일 먼저 샀으니까 여기 오면서 그래서 우동이 부산의 강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동 위치로 하는데, 제가 지금 부산의 전역을 다 돌아봐도 사실 우동 지역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깨끗하게 건물이 들어서고, 그 다음 그 거리가 정말 반듯하게 하나의 흠도 없이, 그러니까 기존 낡은 주택이 잘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사실 우동이 제일 안전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처럼 보이는 지역이, 서울에 이제 부자 동네를 가보면 보통 부산에 지금 부산 우동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 부자 동네고. 그 나머지 이제 기존에 이제 서울에도 이래 약간만 서울 강남을 조금 벗어나면은 신림동, 그죠? 신림동 방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종로, 명동, 이런 성북구 이런 쪽은 구도심이란 말입니다. 구도심. 근데 강남만이 오로지 신도심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넓은 땅에 체계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만한 위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부산 우동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신도시가, 사실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서울의 일기 신도시 이렇게 분당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는 낙후화되어 있죠. 오래되니까. 그런데 이 센텀시티가 들어옴으로써 대우 마리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최고의 주거지로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부족했죠. 그때 당시엔 부족했는데, 센텀시티가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주거와 상업 시설이 동시에 발전해 버린 지역이, 갑자기 발전한 지역이 우동이란 말입니다. 우동. 그래서 우동이 지금 아직까지도 부산에서 넘사벽이 될 수 없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해운대 수영은 동부산 불패 입증을 하고 있고, 중심부는 견저 안정시를 항상 중심이, 부산 찐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부산의 그 번화가이면서도 집값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찐구가 사실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는 사실은 이제 약간 언덕바지에 있단 말입니다. 언덕바지에 있으니까 주거지로서는 사실 큰 인기를 못 얻고 있는 거죠. 친구는. 그 다음에 원도심, 외곽은 시장, 소외시, 우리타 서부산.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장이 저번에 들었었을 때 서부산을 개발한다기를 나는 이거 원도심하고 이런 데를 개발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서부산을 해가지고
명지, 녹산, 그죠? 여기를 지금, 하는 걸로, 그죠? 그래갖고, 뭐, 서부산을 띄운다는데 사실은 안 되죠. 그래갖고는. 예, 그래, 아파트 가격 격차가 갈수록 고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역 불균형 가속화,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불균형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된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 부동산 1가구 1주택으로 가면서 이제 전에는 이제 뭐 지역별로 편차가 그렇게 나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돈을 벌었으면은 우리가 어떤 한 1가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내가 집을 하나 더 사가지고 이제 이거를 굴린다는 이제 이런 느낌이 그런 식의 재산을 불려 나갔는데 요즘은 이제 1가구 1주택 정책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저렴한 아파트를 팔고 노후된 아파트를 팔고 새도시, 신도시, 그러니까 깨끗한 지역, 부자 동네, 그러니까 일명 부자 동네, 그 다음에 새 아파트로 이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시장이 미칠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1가구 혜택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 간에, 그 다음에 계층 간에 이래 격차가 지금 갈수록 더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 살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동네에 들어가려면은 그만큼 어렵죠. 들어가기 어렵죠. 그리고 대출도 이제는 능력에 따라서 대출이 못 받게 해놓은 집값에 따라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10억짜리 집을 내가 70% 7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소득 수준을 거기다 대비해 버리니까 재산 수준하고 이게 10억짜리를 살래도 부자들은 살 수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산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3억 들고 있는 사람은 못 산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것이죠. 자,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동, 그죠? 해운대 우동, 그 다음에 수영구, 요렇게가 이제 가장 1급지가 되고, 그 다음에 2급지가 교통으로 보는 거, 저는. 2급지가 동래구, 사직동, 거제, 이렇게 연산동은 좀 빠지고, 지금은 거제, 사직, 동래, 그 동래에서 명륜, 이런 식으로, 온천 명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2도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도심이 지금 부산은, 이제, 부산 찐구라고 봐야 되겠죠. 부산 찐구가 요 정도 되겠네요. 부산 찐구 핵심 요 서면 중심, 부전동 중심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 4도심이 지금인데 저는 동부 자천동 이제 이래 가지고 북항 4도심이 될 것 같고, 이게 4도심이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지금은 1, 2, 3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4도심이 저는 기지창을 친구가 앞으로 변화가 좀 심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심화될 건데, 여기가, 요렇게 이제 좀 될 건데, 저는 이제, 여기 앞으로 4도심, 이 북항 지역이 새로 이제 신규로 이게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여기도 상당히 지금 상승 요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순위를 잡아 이게 센텀을 넘어서느냐 안 서느냐는 좀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센텀이란 지역이 막강하죠. 지금 우리나라 부산에서는. 근데 우동이 조금 부산에서는 외곽지대이다. 외곽지대. 우리가 부산의 중심 아직까지도 서면이라는 거죠. 교통 중심이 모든 일자리가 아직 서면이 많다는 거죠. 서면 중심으로 이 라인이 많이 있죠. 그죠? 이 라인이 일자리가.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이제 2호선 라인이 이래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동에 상당히 많이 몰려있죠. 우동에 그죠? 일자리가 우리가. 그래서 이 일자리가 다시 이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북항이 들어섬으로써 우리가 북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울의 강남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우동은 지금은 사실 우동만큼 서울과 서울 부자 동네와 유사한 지역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낙후된 지역을 아무리 개발해도 우리가 땅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하구에서 그죠, 우리가 조금
강서구에 이제 명지가 이렇게 이제 에코델타 시티 해갖고 서울에 버금가는 이제 환경을 이제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거리가 너무 멀어. 중심까지 거리가 낙후된 지역이 너무 많고, 하지만 동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해운대는 알짜배기를 다 빼먹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도로가 이렇게 해운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뻗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부산을 중심으로, 해운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도로가 이렇게 뻗쳐 나가니까 지금은 우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외진 지역이라서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황익턴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동서고가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 다음 부산 군지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서 2022년 8월까지는 상승지역이 20.7%, 안정지역이 11.3%, 하향지역이 3.2%인데, 2019년에서 15년, 5년 동안은 이제 상승지역이, 우리가 현대 수영이죠. 20.7%. 이제 안정지역이 남구, 동래구, 연제구, 검정구, 부산 진구 이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보면은 구도심이 많은 지역이죠. 여기는 또 남구, 동래구, 연제구, 검정구, 부산 진구는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구도심하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해운대하고 수영구는 구도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구도심이. 근데 해운대는 좀 많은데, 해운대는 우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동, 중동이 워낙, 재송동이 워낙 큰 바운드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도심이 묻히는 거죠. 안 올라도. 그래서 상승이 이만큼 되는 거고, 안정지역이 11.3%, 이제, 안정지역이 남구, 연제구, 검정구, 부산 진구,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실 동래구, 연제구는 저는, 약간 위로 보내줘야 된다. 상승지역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구가, 물론 1지역이지만은, 강시에는 항상 있는 거. 그 다음 남구, 검정, 부산 진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구는, 여기서 서구, 강서, 사상, 기장, 동구는 안정지역으로 앞으로 올라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북구도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라 봅니다. 저는 북구. 요래 갖고 저는 상승지역이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 1지역, 그다음 2지역이 남구, 검정, 부산 진구, 동구, 북구, 그 다음에 하향지역은 서구, 강서구도 이거는 자 여기로 안정지역 올라가야 되겠죠. 강서구는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위치가 좀 그래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강서구도 올라가야 되겠고, 나머지 서구, 사상구, 기장구도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단계 나누기 좀 뭐한데 이래 되고, 영도구도 앞으로 이제 북항에 의해서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하, 중구, 서구, 사상구가 조금 좀, 서구도 이제 대신동 위주로 해서는 괜찮죠. 대신동은 그 지역에서 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삼극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이거는 뭐 누차 이야기죠. 그죠? 이건 제가 이 이야기는 누차인 거고, 이제 연구했다는데, 2015년 이후 부산 구군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을 중심으로 부산 주택시장 흐름을 최근 분석했다. 최근에 했다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이걸 주장했는데, 2015년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던 부산 주택시장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둘째 거쳐 7개 구군이 조정 대상 지역을 묶이면서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묶였는데 7개 구군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었는데, 하지만 지난해 11월 해수동 조정지역 해제를 기점으로 이게 나는 해수동 조정지역 해제를 했다는 게 그 당시에 조금 물론 이제 해운대는 묶어놨어야 되는데, 최소 해운대 하나만으로 묶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풀어버렸죠. 이거를 갑자기. 그죠? 부산 지역이 정부라는 게 정책이, 저는 부산 지역을 좀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상승 전환한 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호조세를 보고 있다. 지금쯤이면은 한번 묶을 때가 다시 됐잖아요. 그죠? 사실 해수동을 묶을 때가 됐는데도 안 묶고 있잖아요. 그죠? 연제구까지, 사실은 해수동 연제구까지 묶어야 되는데
안 묶고 있잖아요. 연제구는 좀 그렇네. 아직 해수동 묶어야 되는데 아직 안 묶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평균 매매가가 9.4% 올랐답니다. 지금 평균 매매가 부산시 전체는. 그런데 구군별로 수영구는 이거 재건축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오른 게 보입니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수영구는 지역 넓이가 쫓겨나기 때문에 이게는 낙후된 지역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상승이 이게 100% 반영되는 거죠. 거의 100%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이 그렇다고 뭐 좋은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좋은 지역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운대구는 20.5% 오르면서 동부산 불패를 입증했다. 해운대구는 자 우동, 중동이 대부분 차지하죠. 그죠? 부자동네. 거기는 워낙 발전된 도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신도시처럼. 서울에 버금가는, 강남에 버금가는, 타워를, 아파트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구와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부산 찐구도 아파트 값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인다. 여기서 동래구와 연제구는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동래구, 연제구. 그리고 나머지 좀 비싸고. 남구도 많이 올랐는데 남구도 사실은 이거 억수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남구도 억수 낙후된 지역인데 워낙 재개발이 많이 올라가니까 상승률은 높죠. 그죠? 재개발이 많이 나는 곳일수록 상승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었을수록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신축 아파트 안 들어서고, 뭐, 구축이 다 올랐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반면, 서부, 강서구, 사상구, 기장구, 동구, 북구, 사하구 중, 영도구는 부산 아파트가 평승률에 못 미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서구는 그래도 조금 상승률이 높다고 봐야 돼, 서구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도. 이제 재개발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서구도. 거의 이제는, 서서히 이제 굳어져 버리죠, 여기서 가격이.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차라리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강서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여기서, 저는 동구가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기장군도 발전 가능성이 높죠. 이거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기장군이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지역 이게 이 기간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사실상 아파트까지 떨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아파트 값이랑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왜냐하면은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금하고 이런 걸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하고 그 다음에 세금 비용 부대 비용을 감안해 우리가 모든 세금이 올라간다면 아파트를 하나 소유함으로써 그런 걸 따져보고 하면은 이제 사실 떨어진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1년에 3, 4%씩 요즘 올라야 된다 보죠. 4%. 전에는 3%인데 요즘은 세금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4% 정도는 올라야 된다 봅니다. 저는 1년에. 그래야지 적정 수준이다 보는 거죠. 그 이상 올라야 아파트 값은 올라간 거다 이래 보는 거죠. 분석 기간을 해수동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이게 되는데 이 같은 지역 편차가 뚜렷해진다는 거죠. 이 11월 지난해 조정동 조정지역 해제, 해수동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조정지역 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기간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2% 올랐는데 수영이 8.1%, 해운대가 7.7%가 신고가 행진 속에서 불장을 연출하며 상승폭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한 반면 영도는 그죠? 영도는 우리가 함부로 가지 말한 겁니다. 기장, 사상, 사하, 북구, 중구 등은 대래 아파트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부산이 평균 실매물가에 평균이 2.7억에서 요번에 2.8억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토대로 하면 부산의 주택시장을 기존의 동서부산 등 양극체제에서 상승, 안정, 하향의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동부산이,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부산, 서부산, 그 다음에 중부산, 이렇게,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
상극화 현상이 부산 주택시장에서 차츰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버블 붕괴는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이게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지금 몰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있는 시대에, 물론 대기업, 초대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어도, 우리가 중소기업에 못 남고 있는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해고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가 되면서, 인공지능과 기계화가 되면서, 로봇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중상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상층이 무너지면은 집값은 붕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고가의 아파트는 살아난다 해도 중상층이 무너지면은 사실 하층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소비가 안 일어나고 이러는데, 물론 최고 아파트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예측을 지금 하기는 그렇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중상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 경제가 사실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억지로 지금 나라에서 부채를 그저 돈을 풀어 가지고 지금 경기를 지금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닌겔을 지금 꽂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영양제를 우리 지금, 그래서 이 닌겔을 수급을 안 해주면은, 계속 공급을 안 해주면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소비시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소비시장을 살려면은, 일단 물론 코로나 전국도 중요하지만은 부동산의 이거 고가 행진이 다 빨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고가 행진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우리가 돈을 이제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동부산 매매가 높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인데, 이들 세계그룹 간 아파트 가격 격차 갈수록 벌어지는 이 같은 삼각화 현상이 고차가 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이 같은 이제 동부산만 이렇게 발전하느냐. 왜냐하면 일단은 동부산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고가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가로 팔기 때문에 재개발이 워낙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그런데, 자, 부산에는 재개발 할 때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부산에는 어디든지 지금 중부산, 그 다음에 동부산 끝나면은 중부산, 그 다음에 동구, 중부산 쪽을 그죠,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 서부산 쪽으로 이래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들 세계그룹의 평당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지역이 975만원, 안정지역이 838만원, 하향이 674만원으로 편차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았다는데, 반면 8월 기준으로 상승지역이 1560만원, 안정지역이 1117만원, 하향지역이 821만원으로 그룹별 편차가, 근데 이거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축이 많이 들어왔다면 신축이 많이 들어온 지역에 그거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신축이 많기 때문에. 그 재건축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구아파트들이 지금 높은 가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축이 많기 때문에 감의 상승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구축 아파트가 다 이래 높게 상승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을 분석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르긴 올랐죠, 그죠? 전체적으로 오르긴 올랐기 때문에 뭐 맞긴 맞는 말입니다. 특징적인 현상으로 매매 가격이 높은 상승 지역일수록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그렇죠. 매매 가격이 높은 상승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당연히 부자 동네로 이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높은 거죠,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부자가 늘어나는 시대가, 그죠?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1가구 정책에 의해서 지금, 자, 2가구 주택부터는 우리가 세를 높게 하니까 무조건 내 돈을 다 끌어모아서
주택 하나만 사야 된다. 전에는 여러 개를 사가지고 두 개, 세 개 사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요즘은 다 팔고 한 개만 사야 된다는 이런 일가구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산을. 그리고 이제 이런 돈이 또 부산 지역에서 부자들은 또 부산이 아니고 안 머물고 서울로 간다는 거죠. 서울 투자를 한다는 거죠. 수도권으로. 그래서 부산 지역이 지금 만만해 보인다. 서울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규제가 묶이니까 서울 지역에서 또 부산 우동 이런 지역은 또 투자를 하러 내려온단 말입니다. 치고 빠지는 이런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투기 세력들이. 지난해 1월 이후 구군별 기준 아파트 대비 매매 거래량 비율을 살펴보면은 지난해 1월 이후 아파트 대비 매매 거래량 비율을 보면은 수영구가 12%, 남구가 10%, 현대가 9.9%, 금정구 9.9%, 동래구 9.8%, 연제구 9.4%, 부산진구 9.1%. 자, 여기 그죠, 거의 9% 이상이 되고 나머지 중구, 사상구, 기장군이 이제 이렇게 5점 이래 된다 이거죠.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통계를 다른 데는 아직 재건축, 재개발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상승 지역일수록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한 외진 매입 비율이 높다. 그죠? 외진이기 또 외지인까지 한몫한다는 거죠. 외진 매입 비율이 높다는 점이죠. 이 외지인들이 부산을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이걸 뭐 사가지고 계속 보유한다는 느낌, 보유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외지인들은.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죠?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운대구도 인구가 줄었단 말입니다. 가구 수가. 준단 말입니다. 늘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용구도 그렇고. 전체 거래에서 부산 외 타지인이 차지한 비율이 상승지역은 19.2%, 안정지역은 16.2%, 반면 하향지역은 15%.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상승지역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하향지역은 이제 살려 들어온 사람이 많고, 상승지역은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 안정지역도 약간 이제 투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동부산하고 진구하고 이런 데는 좀 투기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많은 거고, 하향지역은 그냥 살기 위해서 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상승지역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전세가율은 빨리 안 오른다는 거죠. 8월 기준으로 전세가율은 상승지역이 50.2%, 안정지역은 69.6%, 하향지역이 77%. 전세가율 상승은 하향지역이 그냐면 서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산에 서민층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하향지역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죠.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폭등한 상승지의 전세가율이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죠. 이는 상승지역의 경우 주거가치보다는 투자가치가 아파트 가격증, 투기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1000세대 아파트가 한 10세대만 매입을 해도 그 가격이 뛰어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그리고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선 데는 또 의도적으로 좀 건설사들이 띄우는 그게 있습니다. 이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위에 아파트 가격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분양가를 높이는 작전,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평당 가격이 2000세대 막 3000세대 이렇게 재개발하는데, 신축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100만원 오르면 그게 얼마가 오릅니까? 그 전체 우리가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건설사와 함께 또 하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매매 가격이 비싼 동부 상권에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아파트 값이 비싸더라도 그 지역에서 살고 싶다거나 투자 수단으로 보유하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반면 낮은 매매가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침체되어 있는 하향지역의 경우 자산가치 하락과 함께 동맥경화 등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어 부산의 지역별 불균형이 가속화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다 부자 동네 살고 싶죠. 그렇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지금 앞으로 경제가 저는 집값 하락의 원인은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산 지역이 특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 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라는 게 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여건과 우리나라 지금 정책으로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죠. 쉽게 안 된다 이거죠.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죠. 부채로서 지금 나라를 운영해가 거의 부채를 지금 40% 우리가 국가 부채를 40% 선에서 막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 발표된 거 보면 60%까지 이제 묻지 마라 60%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 제재가 없이 지금 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60% 20%가 지금 이 정권 사전 말에 지금 20%를 지금 더 부채가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면은, 예? 한 정권에서 지금 부채를 20% 지금 늘려가지고 설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부채가 쌓이는 거죠. 이것이 모든 세금이고, 이것이 나중에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 그런데 경제적 능력면이 지금 안 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죠? 인구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경제 규모가 자꾸 작아지고, 부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할 수 있는가 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부산을 지금 일자리 도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서부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동부산도 무너질 거고, 그죠? 핵심 지역 해운대만 부산에서 달랑 남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도시가. 그죠? 그래서 이런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려면은 일자리부터 저는 특히 고급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자꾸 늘리면 안 되고, 서비스 일자리는 그냥 하층민을 늘리는 겁니다. 하층민을 늘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은 IT, 그죠? 첨단 산업을 부산에 자체적으로 키우고, 이 정도 빨리 우리가 부산 지역에서 키우지 않으면은 부산은 저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고급 인력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고급 인력은 다 빠져나가고, 그저 큰 공장 이런 거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 좋은 건 아니죠. 공장이라는 건 하층민들, 그죠? 최저시급,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급 이제 첨단 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첨단 산업도 부산에 유치를 못하고, 그죠? 이래 되니까 부산이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데 오로지 부동산 가격만 상승을 한다, 그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일자리 없는 도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 가격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가지고 저는 세웠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